네, 무릎탁도사 진행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2주 만에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비서실장 2주 만에 만납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그 후속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2주 전에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호칭은 그냥 실장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나토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거기서? 기왕 가셨으니까 성공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대개 정상들이 해외에 나가서 정상 외교를 할 때는 국내도 좀 정치권에서 자숙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국회도 떠들고 저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처음부터 지금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기로 된 게 어그러졌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이 30분밖에 열리지 않는다. 또 한일회담은 그 자체도 열리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나토에서 신전략 개념에 중국의 이역국이다 하는 것을 첫 포함한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핵심 아니에요? 예. 예상했던 대로 우리의 외교가 우리 경제가 과연 중국과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가 지금 이제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어제 이제 그 띄우는 어떤 보도를 내놓았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한중 관계는 악화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불을 보듯 화나죠. 그래요?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 정상들도 미국과 영국은 이렇게 중국을 위협 대상으로 규정을 하자. 하지만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있으니까 표현 수위를 좀 조정하자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씀을 아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예 이제 그 말을 아끼는 게 낫겠다. 그렇죠. 혹시 근데 별도 트랙으로 중국과 이제 뭐 이거는 이거고 우리도 사이 잘 지내고 별도 트랙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별도 트랙으로 해야죠. 네. 그렇지만은 미국이 한미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미국과 중국의 견제는 극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욱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방 세계가 다 러시아를 적대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는 항상 대결적이었지만은 중국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대결을 하게 되고 특히 미국으로서는 대서양 나토와 인도태평양 이 아시아를 같이 묶어가지고 안보 선상에서 경제 선상에서 묶으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죠.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죠. 중국과 현실적으로의 무역은 25%가 중국 아니에요. 그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미국은 10% 내외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진짜 윤석열 외교의 진수를 이번 나토에서 보여주고 오셔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의 이제 그 강국한 공고 사항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각자 중국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신 거죠? 뭐 제가 하지 말라 그건 좀 건방진 얘기고 잘 생각하셔서 하시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건의를 드린다 하는 말씀이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김건희 여사가 그 스페인 국왕 부처와 이렇게 만나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한 게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했는데 여러 면에서 그 사진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아주 멋있더라 그래요? 하는 것도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일 관계 관련해서 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공동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잖아요. 이 기금을 통해서 이제 그 배상이든 보상이든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보도는 이미 여러 번 나왔는데 그렇죠. 오늘 서울신문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 한국과 일본이 300억 대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 한 300여 명에게 배상이 아니라 보상을 한다. 근데 왜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냐면 이 기금 출연 기업 중에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사실 그러니까 물론 서울신문의 보도가 맞는지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도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강제징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배상 문제가 지금 실제로 클로즈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에서 또 정부에서도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모금을 해서 이분들에게 배상을 해주자 하는 무브먼트가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네. 저는 저렇게 구체화돼서 하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큰 틀의 접근법은 그렇지만은 예. 배상과 보상에 음.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그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서 네. 이루어지면 좋겠다. 어. 그리고 큰 틀에서 봐야지 예. 자꾸 디테일로 빠지면은 한일 관계는 어려워진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도 안 되죠.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비록 바이든 대통령이야 뭐 한 달여 전에 한국 오셔서 충분한 얘기를 했지만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미국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30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번마저도 그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그 배상, 보상 문제는 좀 디테일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결해서 네.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실장님 같은 경우는 특사였던 거 일본까지 다녀오신 바도 있잖아요. 뭐 특사는 아니었고요. 사실상 뭐 특사에 그러니까. 준하는 그럼 역할을 그때도 해서 이 큰 틀의 접근법은 강구가 됐던 거였죠. 그때도. 거기는 제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네. 또 일부 시민단체나 학자들 유력한 인사들이 그러한 얘기를 해왔고 네. 실제로 기업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왜 안 됐던 겁니까? 그럼 그때? 일본 기업들이 좀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범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저는 큰 틀에서 보지 디테일로 빠져가지고 또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가 계속되면은 예. 한일 양국에 마이너스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접근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죠. 그 실장님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미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서해 공무원 비가 사건 관련해서. 글쎄 뭐 저하고 전화 통화한 적이 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저는 지금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건 있는데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알지도 못하고. 에이. 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럼 미치겠다는 발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 예. 도대체 같은 국방부 같은 해경인데 대통령이 따라서 입장이 바뀐다 하면은 네. 이게 말이 되느냐? 관련해서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해경이 최종 수사 결과란 걸 내놓으면서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이전 2년 전 거를 뒤집었는데 그럼 요번에 그 결과를 내놓으면서 뭐 다른 자료 검토 이런 걸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러면 이거는 수사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논리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러한 팩트에 대해서는 예.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건데 왜 자꾸 짓궂게 물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정보나 팩트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해법을 한번 좀 그 제안을 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은 돼야죠. 네. 그렇지만은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SI 이러한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SI는 공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방위에서 그때 당시 논의가 많이 됐다고 하니 국방위 속기록이나 비공개 회의 자료를 보면은 나올 것이다 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 국방이 그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를 하려면 또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회법 절차상.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한다던데요. 지금 현재 말이죠.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상이 해외 나가 있으면은 국내 정치권이 좀 조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시끄러워요. 네. 지금 국회 협상을 해야 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필리핀 가셔버리고 누구하고 협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놔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일찍부터 했어요. 네. 다행히 내놨는데 또 뭐 사개특위나 헌재 제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협상을 해야죠. 머리를 맞대고. 근데 국민의힘 거부했잖아요, 그거를. 그 조건을. 조금만 거부하면은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야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습니다. 예.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야당은 명분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 번 원내대표를 하셨잖아요. 제가 3번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김무성 대표가 할 때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예. 늘 김무성 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저한테 져주고 양보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털도 뜯지 않고 통닭 다 먹어버리려고 해요? 여당이? 이래서는 안 돼요. 여당이 좀 양보를 해야 된다? 그렇죠. 법사위원장 내놨으면은 네. 야당이 요구하는 것 줘야죠. 안 주고 다 내놔라? 굴복해라? 그러면서 국회에 안 연다? 또 단독이라도 수집해서 의장단 선출하겠다. 네. 라고 하니까 의회 독재다? 그럼 뭐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당은 되게 느긋한 거잖아요. 그 느긋함의 느긋하면 배경은 되겠어요? 뭘까요? 느긋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느긋해서 다 시행령으로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내놓는 대신에 민주당이 내건 조건이 3가지잖아요. 3가지 다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받아라 마라 제가 할 위치는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나 당 대표들이 앉아서 네. 협상을 해서 서로 설득해가지고 서로 양보를 해야죠. 그렇지만 이번만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한 것은 아주 잘했다. 내 말 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홍영표 의원이 어제 전대 불출마 선언한 거 보셨죠? 예, 봤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압박으로 느끼고 그렇지만은 오늘 아침 이 쿠키뉴스 예. 적합도를 보니까요. 당대표 적합 민주당 적합도를 보니까는 이재명 의원이 33.7%로 압도적으로 앞서더라고요.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나올 거로 봐요. 그리고 2위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18.9%밖에 안 돼요. 오차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차가 있어서 되는데 저도 5등 났더라고요. 혹시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아직 복당도 아직 안 됐어요. 예, 아니 복당이 되면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일선에 나갈 일은 없고 이 시청자들이 좀 청취자들이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도 5등 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몇 %였습니까? 3.1%. 야. 이재명 그러니까 의원은 30점 이재명의 10배 차이네. 10분의 1밖에 저는 지지를 못 받고 있지만은 예. 저는 이런 걸 볼 때 예.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나가고 나가면 된다 그렇게 봐요. 지금 이거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18.9% 나왔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정계 은퇴를 한 게 아니었나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네. 일체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훌륭한 분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나중에 불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지지도가
나오는 거죠. 오. 저는 복당도 안 했는데 3.1%가 나온다니까요. 5등이에요, 5등. 자꾸 실장님 본인을 좀 강조를 하시는 이 복선이 뭘까요? 아니, 제가 이렇게 처참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복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상호 대표 비대위원장한테 나 복당하겠다. 예. 그러니까 연락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복당이 만약에 되면 그때 뭐 하시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선에 나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예. 제가 도울 것은 돕고 예. 이러한 것은 안 됩니다. 예. 라고 대안을 이번에도 네 가지 대안 제일 맞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내 혼이 들어가 있는 당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안철수 대표와 함께 4년간 나온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저희 후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교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도우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실장님께서 여론조사 데이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걸 좀 그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그 실장님이 언급했던 여론조사는 쿠키뉴스가 데이터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7일에 조사한 것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말씀 전하면서 무릎탁도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